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테네의 젊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 젊은 사람들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 젊은 사람들, young people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들입니까? 아테네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of Athens. 아테네의 젊은 사람들, 특정한 젊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하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써주면 됩니다. 다음에 강한 인상을 주는 것,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impres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상을 받는 것, 방향이 반대죠? be impressed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수동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테네의 젊은 사람들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 수동태로 써줘야 됩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복수입니다. were를 써줘야 되겠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강한 인상을 받았다. 누구에게? 다음에 행위 주체자 by를 쓰면 됩니다. by Socrates.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강한 인상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be와 impress 사이에 strongly 혹은 deeply 이런 표현을 써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그를 현명한 사색가로 찬양했다. 그들은 찬양했다. 그들 대의가 되겠죠. 다음에 찬양하다라고 하는 표현, 찬양하다, 칭찬하다, admir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입니다. 그래서 admired. 누구를? 그를. 다음에 현명한 사색가로 뭐뭐로 lik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죠.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명한 사색가로 여기서는 like, as 어떤 걸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as를 써줘야 됩니다. as 현명한 사색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think 하면 됩니다. 현명한은 wise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like 다음에 명사는 뭐뭐처럼, as 다음에 명사는 뭐뭐로서, 그리고 admire,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사색가 한다면 think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그들의 답과 연관된 질문을 했다. 그는 질문을 했다. 질문하다. 영어로는 ask a ques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입니다. He asked a question. 다음에 뭐뭐과 연관된 이 표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뭐뭐과 연관된 related to 하면 됩니다. 그들이 답과 연관된, 그들이 답은 answer가 되겠죠. 그래서 related to their answ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질문하다, ask a question, 뭐뭐과 연관된 related to라고 하는 표현 쓴다는 거 머릿속에 잘 정돈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동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였다. 화가 영어로 아티스트가 되겠죠. 시제는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였다. 이것에 우리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화가, artist. 그는 화가였다. 다음에 무엇으로 유명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봐둬야 됩니다. 유명한 따라보지 말고요. 무엇으로 유명한 이렇게 생각하세요. famous for 하면 됩니다. 동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famous for 그 다음에 동물을 그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구성해 주면 되겠죠. 무엇을 그리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다 paint 하면 됩니다. 동물을 그리는 것 동물을 그리다 paint animals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for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사 혹은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paint 동사죠. 이것을 명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에 ing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동명사, 동사의 성질을 지닌 명사가 됩니다.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됐습니다. He was an artist famous for painting animals.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한, famous 따로, for 따로 이렇게 외워두지 마세요. 한꺼번에 같이 머릿속에 정돈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황소는 매우 활기 있게 보였다. 그 황소는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황소는 영어로 bull입니다. 그래서 the bull,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look 다음에 형용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하게 보이다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look과 비슷한 쓰임새를 가진 동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각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feel, look, smell, taste, sound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동사들이 정적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정적 상태를 나타낼 때는 feel은 무엇하게 느껴지다. 그리고 동작인 경우에는 뭐뭐라고 느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ook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하게 보이다.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smell,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동작일 때는 냄새를 맡다의 뜻이 됩니다. taste,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동작일 때는 맛을 보다. sound,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동작인 경우엔 소리나게 하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적 상태를 나타낼 때입니다. The tongue of the cat feels rough. 고양이의 혀는 거칠게 느껴진다. 그런데 고양이의 혀가 feel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주어가 감각의 대상이죠.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feels 대신에 is를 넣어보세요. 문장 성립되죠. 고양이 혀는 거칠다. 성립됩니다. 따라서 rough가 보호로 쓰입니다. 즉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looked angry with him. 그녀가 보다 아닙니다. 그녀를 보니까 그녀가 그에게 화를 낸 듯이 보였다. 그녀는 주체가 아니라 룩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형용사가 보호로 쓰였습니다. The rose smells sweet. 로즈가 스멜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즈를 스멜했더니 스위트하더라. 따라서 로즈는 감각의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보호로 쓰였습니다. The medicine tastes bitter. 테이스트하는 것은 메디슨이 아니죠. 메디슨을 테이스트하는 거죠. 약이 쓴맛이 난다.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보호로 쓰이게 됩니다. 사운드,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소리가 나다.
이상하게 소리가 날지도 모른다. 즉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다. 형용사가 보호로 쓰였습니다. 동작을 나타낼 때 살펴보겠습니다. 주어가 감각의 주체입니다. He felt things carefully with his fingers. feel이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물건들을 느껴보는 겁니다. 형용사가 보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사가 쓰였죠. 손가락으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느껴보았다. Look at this letter intensively. Look at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명령문의 주체는 you가 되는 거죠. 바로 you가 됩니다. 이 편지를 보아라. intensively. 집중해서, 즉 자세히 이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라. 부사가 쓰였습니다. He tasted the soup suspiciously. he는 tast의 대상이 아니라 tast의 주체입니다. 그가 수프를 맛보았다. 의심쩍은 듯이 부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가 동작의 주체냐 혹은 대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이번에는 활기 있게 보이다. 활기 있는. 활기 있는은 animat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the ball 시제가 과거죠. looked 매우 활기 있게. The ball looked very animated.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그 그림을 $500에 팔았다. 그는 무엇을 팔았다. 팔다라고 하는 단어는 s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과거형은 어떻게 됩니까? sold입니다. 그래서 he sold 그 그림을 the picture 얼마를 받고 팔았습니까? $500를 받고 팔았습니다. 여기다는 for를 씁니다. 그리고 $500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500 해줘야 되겠죠? 복수형으로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